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찌르니 이지영 심리TV. 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한 달을 넘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이고 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잘 회복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주제 뭐냐면, 요즘 장안의 화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있죠.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저의 인생 드라마. 제가 뭐 인생 뭐 이렇게 꼽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꼽는 인생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거든요. 그 드라마의 작가분이 이번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관심을 갖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제일 핫한 단어가 추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심리적으로 좀 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추앙은 정말 사람을 변하게 할까? 나를 변하게 할까?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주연이 그 김지원 씨하고 손석구 씨죠. 네, 손석구 씨. 멋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그런 남자 취향일 줄. 네. 거기서 이제 김지원 씨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내향인이죠. 내향인의 가장 좀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필 또 그 드라마에서 상황이 계속 막 일이 꼬이고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좀 사람들이 자기도 많이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이런 상황이죠. 남자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인 손석구 씨는 아직 그 전직이 뭔지 이제 지금 미스테리인데, 네, 그 김지원 씨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알코올릭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김지원 씨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네.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각. 내 삶이 이렇게 계속 고통이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해야지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각을 하는 순간이 와요. 이건 아닌데? 나 왜 이렇게 고통이 반복되지? 뭐가 문제일까? 바꿔야 되겠네? 어떻게 바꿀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 네. 자각에서 이제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거기서 김지원 씨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이 오죠. 그래갖고 본인이 이제 고민하고 해결책으로 마련을 한 게 이제 같이 지금 힘들고 힘든 상황인 손석구 씨, 거기서 구 씨로 나오죠. 구 씨에게 제안을 하죠. 추앙을 하자고, 서로 추앙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씩 추앙을 하면서 변해가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추앙이 사람을 변하게 할까?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좀 궁금하실 것도 같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뤄드리거든요. 일단 추앙의 뜻을 좀 다뤄볼게요. 우리가 뭐 추앙에 좀 약간은 오글거리고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한데, 추앙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얘기 못하죠. 날 추앙하세요라고 얘기하기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드라마에서 추앙은 막 진짜 무슨 찬양하고 막 찬미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 드라마에서 추앙의 의미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한 표현,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굳이 막 긍정 부정이라기보단 그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연미정, 김지원 씨 역을 하고 있는 연미정과 구 씨가 서로 하고 있는 추앙은 각자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직접 언어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드라마에서 추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추앙이 그럼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도 그렇고, 제가 가장 그 인간의 변화,
를 잘 다룬 변화 치유의 과정, 그래서 결국 다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그거를 잘 다룬 두 개의 드라마를 나의 아저씨하고 동백꽃 필무렵을 꼽거든요. 동백꽃 필무렵도 정말 놀랍게 너무 잘 다뤄갖고 제가 막 감탄하면서 봤는데, 그거는 제가 좀 다시 다뤄드릴게요. 그건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인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건 다시 좀 심리적으로 다뤄드리고, 일단 이제 그 나의 아저씨나 동백꽃 필무렵 외에 저의 경우, 저는 어떻게 추앙을 받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저를 만난 내담자들은 어떻게 저한테 추앙을 받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좀 스피디하게 다뤄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추앙이 필요한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소수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페이스북이나 상담이나, 주변의 지인들을 봐도, 이제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되게 비하하고 비난도 자주 하고, 요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혹시 칭찬 좀 많이 받으셨나요? 칭찬이나 내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많이 받고 자라셨나요? 내가 자라면서 칭찬이나 긍정적인 표현이 나에 대한 비난이나 주로 비난이 되겠죠. 비하의 표현, 이런 표현들보다 훨씬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보지를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전체 사람의 대부분들이 칭찬보다는 문제점이나 비난, 비하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각도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그거를 표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서툴고, 오히려 문제점들, 이런 거, 그것도 굉장히 본인 기준이에요. 그게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 기준에서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둬서 그거를 표현하고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건 되게 익숙해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많고, 부모님한테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은 칭찬보다는 우리가 비난이나 좀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듣죠. 부정적인 표현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되는 대물림이에요. 내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또 상대방이나 특히 나랑 가까운 관계, 내 자식들, 내 커플, 또 그렇게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속 그게 대물림 되면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잘해요. 비난 엄청 잘하는데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거는 좀 굉장히 서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실제 자기의 모습보다 자기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축소해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추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그런 시선으로 자기에 대해서 위축돼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긍정적으로, 특히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중요한,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를 제가 좀 예시를 들으면서 일단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 나의 아저씨에서도 제가 조금 놓친 장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면서 또 눈에 굉장히 띄었던 게 뭐냐면, 나의 아저씨에서는 아이유와 이성균 씨가 서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아이유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온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막 삶에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할머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지만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표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거기서 그 장면이 있어요. 아이유가 이제 이성균 씨가 전화통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녹음을 해서 듣거든요. 근데 이성균 씨가 이제 아이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아이유한테 착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녹음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집에서 아이유가 계속 돌려듣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착하다,
착하다. 아이유라는 존재에 대해 이성균 씨가 표현을 해준 거죠.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그것도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유가 그거를 정말 돌려듣기로 계속 듣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작가가 너무 잘 묘사했다. 그래 저게 그 사람 아이유한테는 굉장히 좀 희망의 빗줄기 같은 표현인 거예요. 워낙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도 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타민인 거죠. 계속 돌려듣는 거죠. 그리고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동백이가 공효진 씨가 역할한 동백이 고아에다가 미혼모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무시를 당했고 그런 피드백들 속에 너무 존재가 막 위축이 돼서 본인 스스로 쫄보가 된 거예요. 쫄보. 그래서 계속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난 정말 왜 이러고 살까 막 이렇게 굉장히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깨트려주는 사람이 용식이죠. 강하늘 씨가 연기한 용식이가 계속 얘기를 해줘요. 동백이한테 당신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당신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엄청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제가 동백꽃 필 무렵에서 다시 다뤄드릴 거예요. 어쨌든 아이유도 그렇고 용식이의 동백꽃 필 무렵의 동백이도 그렇고 주변의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경우도 저도 이제 뭐 이혼하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계속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가족들이나 이제 저랑 가까웠던 가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비난, 결혼 생활 동안도, 이혼한 후에도 계속 그런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 위축이 돼 있고 막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멘토쌤을 만나서 멘토쌤이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정말 좋은 귀한 자원들을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기분은 좋은데 잘 와닿지를 않았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대부분이 나는 이상하고 문제 있고 잘못된 사람이야가 막 이만큼이고, 막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막 요만큼이었다면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담자분들한테 똑같이 제가 멘토쌤과 경험했던 걸 똑같이 내담자분들하고도 그렇게 했었어요. 내담자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본인이 보지 못했던 본인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자기에 대한 그 관점이 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긍정에 대한 관점의 지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사람의 에너지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주 에너지가 막 슬픔, 우울, 비난, 부정 이런 에너지였다면 이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점점 나의 생각이 커지면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나의 에너지가 훨씬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런 것도 놀라운 게 뭐냐면 일어나는 일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보면 그것도 작가가 다뤄줘서 굉장히 놀랐는데, 김지원 씨가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아마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점점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고 제 내담자들하고도 똑같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바뀌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성취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게 선순환이 되면서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느끼게 되고, 그럼 또다시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점점 내 삶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밝은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정말 맞아요. Absolutely. 네, 너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난, 비하, 이런 얘기들 이상으로 누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다면 우리는 정말 자존감도 높고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나를 믿고 훨씬 더 좋은 에너지로 훨씬 더 좋은 성취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위축이 돼 있고 자꾸 우울하고 슬프고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추앙은 나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은 정말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정말 내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얘기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아마 동백꽃 필 무렵을 갖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연결시켜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즐거이 누리소서.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